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그 에너지 환경과 정보의 흐름을 유치한 대한민국 차세대 SOC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잘 다 한 것 같습니다. 우선 커넥티비티라는 개념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스마트 그리드라는 것, 그 다음에 월드와이드 웹 오브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하고, 제가 과학자로서 할 수 있는 전체 방향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순서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좀 커피 드셨겠지만 커피하고 도넛가 굉장히 궁합이 잘 맞습니다만 사실은 수학적으로 보면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도넛이고요. 이 도넛을 잘 빚으면 다시 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위상수학으로는 같은 도형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넛 모양하고 컵은 사실은 같은 도형이죠. 그래서 그 위상수학에서는 어떤 도형의 공통적인 특징을 찾아내는 그런 학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저희 나라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냥 이거를 저희 지정학적 위치를 그냥 위상수학을 좀 해서 한번 바꿔보도록 할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저희 나라는 잘 생각해 보면 육로로 다른 나라로 갈 수 없는 게 섬이겠죠. 육로를 통하지 않고 다른 나라로 갈 수 없는 것은 바로 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섬이 된 것 같고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 다음에 북한은 어떻게 됐냐면 북한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북한은 이쪽에 바다가 있지만 이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공해 쪽으로까지 나와서 그 다음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북한은 어떻게 됐냐 그러면 양쪽에 커다란 호수가 있고 여기 이제 뭐 중국이라든지 뭐 소련이 있는 이런 아주 고립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도가 됐는데 반도가 딱 나눠지면서 어떻게 됐냐 그러면 남쪽은 섬이 됐고 북한은 내륙에 있는 커다란 호수가 양쪽에 있는 그런 고립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른 지정학적인 위치가 됐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잘 생각해 보시면 70년 동안 이제 섬으로 살아왔고 북한은 내륙에 하여튼 중앙아시아 같은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의 생존 전략은 어떤 면에서는 알게 모르게 이제 커넥티비티라는 것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섬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커넥션밖에 없죠. 이게 저희 논점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은 사실은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그렇게 자주 있었던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국사 교과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만 잘 보시면 신라를 보시면 초기에는 신라가 원효대사가 이쪽으로 가다가 이쪽에서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처럼 육로로 갈 수는 없었고 백제랑 또 사이가 나빴었죠. 그래서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게 이렇게 섬처럼 바다로밖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신라가 이렇게 다낭성을 차지하려 했던 것도 결국은 이쪽 제일 가까운 커넥티비티를 확보하기에는 섬나라의 전략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그런 커넥티비티가 아마 신라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 통일을 하려고 했던 뭐랄까 모티베이션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커넥티비티는 하여튼 역사적으로나 지금 현재로나 우리의 가장 중요한 내재되어 있는 어떤 모티베이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럼 21세기하고 20세기의 그 커넥티비티는 뭘까요? 단연 정보통신입니다. 여기서 잠깐 보시면 재미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게 그 광통신망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광통신을 주로 하니까요. 여기 보시면 이쪽에 미국의 서부해안이고 이게 미국의 동부해안이죠. 잘 보시면 굉장히 이 라인들이 컨센트레이션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서부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이쪽 아시아로 올라올 때 가장 많이 들은 데가 이쪽 동경이고 그다음에 홍콩입니다. 반대로 이제 미국 동부해안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으로 가려고 그러면 제일 많이 있는 데가 이쪽 영국이고 이쪽에 독일 쪽입니다. 자, 그럼 이런 인포메이션 인프라스트럭처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미국하고 연결되는 아시아의 모든 나라는 사실 일본이란 게이트웨이를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유럽이란 나라는 미국이란 나라와 이 통신으로 엮어주려고 그러면 영국이라는 게이트를 거쳐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20세기 말이나 지금이라도 딱 보면 미국에서 어떤 일을 딱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예스 하고 손드는 나라가 영국하고 일본이죠. 영국하고 일본이 그렇게 손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북아프리카를 건너가지고 아라비아 반도를 건너서 인도로 가는 이 라인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근데 이 라인은 누가 만들었어요? 어느 나라가 만들었을까요? 퀴즈. 네, 프랑스가 만들었습니다. 프랑스가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아랍이라든지 이쪽 북아프리카에서 뭔 일이 일어나면 프랑스는 미국이나 영국하고 굉장히 다른 소리를 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20세기 중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건설되고 있는 인포메이션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다만 정보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생활과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이 사실 굉장히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20세기부터 시작된 지구적 정보통신 인프라는 이제 이런 뷰포인트를 가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들이 이제 북한에서 딱 보시면 일본이 굉장히 중요한 게이트웨이가 있고 홍콩, 그 다음에 싱가포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IT로 굉장히 앞서 나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태평양으로 나는 것을 게이트웨이를 딱 어느 순간에 마음을 먹고 아베가 약간 맛이 가가지고 닫아버리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은 여기 이제 러시아로 들어갔다가 러시아의 내륙망을 통해서 간다든지 아니면 중국으로 건너가지고 중국 내륙망을 통해가지고 쫙 돌아가지고 이렇게 간다든지 아니면 뭐 저 돌아가서 이제 홍콩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정보통신망으로 아까 보실 땐 토폴로지컬하게 이상수학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인터넷상으로는 일본의 제 5번째 섬이죠. 그 이상도 그 이하가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인포메이션이 계속 발전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흥미로운 예측이 2012년도에 나왔습니다. 예, 저희도 이제 2012년도인데 이걸 도표를 보시면 이제 이게 일본의 전력 생산량입니다. 2007년에. 근데 지금 뭐 원자력기가 약간 몇 개 다운이 됐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더 적겠죠. 하여튼 이런 레벨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일본의 에너지 전체적인 에너지 사용량은 이런 식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서는 사용량이 전력량보다 증가하게 되는 때가 한 2020년 중반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뭐냐 그러면 여기 나오는 것이 이제 인터넷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인터넷에 들어가는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전력인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교환기하고 라우터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이 필요한데 옛날에는 좀 미미했었죠. 그러니까 인터넷만을 하기 위한 인터넷만을 위한 전력도 이렇게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인터넷만 하기 위해서도 어느 순간 일본 전체의 전력량을 넘어선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냉방도 다 끄고 전기도 다 끄고 인터넷만 하는데도 전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뭐 비교해 보시면 알까요? 수년 전만 하더라도 모뎀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와이어리스에다가
집에 홈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계속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스피드는 올라가고 있는데 스피드를 하려고 그러면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금 나온 개념이 뭐냐면 이 비트가 정보의 단위입니다. 정보의 단위인데 비트 퍼 에너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보 비트당 에너지가 얼마냐. 그러니까 결국 나아가서는 인터넷을 정명한다 그러면 기술을 정명한다면 비트당 에너지 정보 한 비트를 보내는데 에너지가 얼마나 소모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도 이거 뭐 일본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을 하기 위한 IT만을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량이 이렇게 정말 굉장히 기하급 수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 그림은 뭐냐면 구글 본사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굉장히 조그만 한 코리도에, 그러니까 복도를 찍는 것입니다. 이 복도가 굉장히 수만 개 있겠죠. 그리고 특이한 거는 구글 데이터 센터에는 발전소가 옆에 있습니다. 구글 데이터 센터가 있으면 바로 옆에 발전소가 다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모든 인터넷 트래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하여튼 제가 정치인으로서 좀 굉장히 과학적인 센스가 있고 또 미래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해 존경하는, 제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이 이제 고어라는 분인데, 고어가 주창한 것이 맨 처음에 인포메이션 슈퍼하이웨이라는 것으로 이 IT 네트워크를 맨 처음에 정치적인 슬로건화 해가지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미국에 임플리멘트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굉장히 중요한 공헌을 했던 사람인데, 이 양반이 최근에는 뭘 얘기했냐면 글로벌 에너지 네트워크라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네트워크로 이 사람이 10세기 초에 있었는데 지금은 에너지 네트워크라는 개념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네트워크 도대체 뭘까요? 현재 기본적으로는 컨셉이 그렇습니다. 에너지가 한 곳에서 만들어져서 그것이 전송이 되고 거기서 분배돼서 사용되는 그런 것인데, 그것이 마치 저희들이 정보통신을 받아들이는 그 루트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에너지 네트워크를 하고자 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작동 중인데 지금 유럽이라든지 남아프리카, 발티크가, 중미, 아세안, 중동, 미국, 저희들이 알게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많이 이런 컨셉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 이것을 가장 선도하는 것 중에 하나 싱크탱크가 이제 로마 클럽이라고 있습니다. 클럽 오브 롬이라고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이언스 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그런 여러 가지 정치인을 비롯해서 사회과학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시작된 일종의 자발적인 뭐라 그럴까요? 세계를 향한 저희 글로벌 프롬 비슷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입니다. 근데 저희 나라는 저기에 초대를 안 받았는지 하여튼 저희는 불참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였습니다. 이게 이제 뭐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에너지 네트워크 중에 하나의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 재미있는 것이 유럽하고 북아프리카 그리고 이 중동 지역은 굉장히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발상이 저희랑은 굉장히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노란색, 뭐 하얀색, 파란색, 녹색, 그다음에 뭐 빨간색이 있는데, 이것이 에너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게 뭐냐 그러면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북아프리카는 햇볕이 많죠. 거의 비 오는 날이 없습니다. 이쪽에서는 태양광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근데 수요가 많아 그러면 물이죠. 물입니다. 물을 굉장히 필요로 하고, 대신 여기 이쪽 유럽에서는 CO2 배출권이 필요합니다. CO2 배출권이 필요하고 또 전기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니드가 있는데 서로 다른 니드를 맞춰줄 것이 네트워크로 풀자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석탄이라든지 화석연료를 북아프리카에서 태양광으로 바꾸고, 북아프리카나 중동에서는 태양으로 받아들인 것, 그 다음에 해수를 바꿔가지고 그 전기를 해가지고 자기는 물을 얻고 또 산소 배출권을 주고, 또한 전기 네트워크를 서로 연동해서 쓰자는 것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발상이죠. 트레이스 시스템은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태양열이죠. 그러니까 물, 탄소 배출권이 한 국가 내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경을 넘어 교환되고 그것이 윈윈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국경을 넘은 새로운 에너지 네트워크를 형성하자는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전력 및 에너지 전송을 장거리로 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키 테크놀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굉장히 아쉽게도 저희 나라가 이제 섬으로 70년을 살아서 그런지 이런 다른 나라와의 그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것이 굉장히 그런 발상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글로벌 에너지 네트워크 개념이 전무하다고 해도 거의 사실이죠. 자, 그래서 잠깐 좀 보시면 이제 유럽 쪽입니다. Union for Coordination of Transmission of Electricity. 그러니까 전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여러분이 다 고통을 느끼셨겠지만 우리나라는 섬으로 돼가지고 섬 안에서 이제 전력을 막 낭비하면서 이걸 어떻게 아껴보자고 난리를 치는데 에너지 네트워크를 가진 나라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러시아, 그 다음에 이제 동유럽, 그 다음에 독일을 포함한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주고받고 있는지, 전력을 주고받고 있는지 이 화살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력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아끼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사우스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우스 아프리카는 같은 나라들도 이렇게 돼 있고, 발틱, 스웨덴이라든지 노르웨이라든지 이쪽에 있는 나라들도 링 일렉트리시티 코퍼레이션이라고 이런 나라들이 전력을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센트럴 중남미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걸프만, 그다음 미국도 주하고 주를 경계하면서 전력은 변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눠지는 것이죠. 네트워크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또 저희가 주목해 볼 거는 아마 처음 들어보실 분은 많겠지만 아시아 패시픽 그린 일렉트리시티 코퍼레이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조그맣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세안 국가, 그러니까 여기 싱가포르, 여기 말레이시아 이렇게 있는데,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아세안인데 빅픽처는 다른 것 같습니다. 전력 네트워크를 이렇게 형성하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일본이 갖고 있는 대동강 동맹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시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겠지만 이렇게 남한을 저희 대한민국을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네트워크가 이렇게 돼 있죠. 호주까지, 호주에서 뉴질랜드까지 가고 있고, 그것은 알래스카를 건너가가지고 북미 대륙에서부터 칠레까지 넘어가는 전력 네트워크가 구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이제 저희 밤에 찍은 저희 지구인데, 저희 대한민국은 여기 있고 미국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거는 이런 상황은 존재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모두 지구가 다 깜깜하게 밤인 경우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전력 수요가 많은 나라가 이렇게 이 태평양, 대서양 그리고 저희 패시픽 쪽에 축진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전력 네트워크가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실제적인 지구 상황은 이렇습니다. 한쪽이 낮이면 한쪽이 밤이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발전은 24시간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발전이 용량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분배하고 커넥티비티의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밤이 되면 수요가 뚝 떨어지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밤에는 야간에는 전기세를 적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수요가 밤이 되면 수요가 떨어지는 데 비해서 낮이 되면 수요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살고 있는 전 지구상의 전력 발전량을 다 생각을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저희 전 지구의 모든 나라가 사실은 풍성할 정도는 아니지만 큰 문제 없이 쓸 수가 있는 전력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안 될까요? 네트워크가 없어서죠. 전력이 한쪽에서는 열심히 쓰고 있는데 이쪽은 그냥 두고 있고 여기서 그냥 돌다가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전력은 그냥 사라지는 거고요. 네트워크가 있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겠죠. 그런데 그것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그럼 어떻게 하면 엮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지도가 좀 바뀌었는데 이 지도는 좀 더 리얼리스틱하게 이제 펼쳐놓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거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전력을 보낼 수 있는 범위입니다. 전력을 범위인데 지금 현재는 한 이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녹색 범위까지 와 있으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기술로는 상용화 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바운더리까지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 가령 이쪽에서 발전소가 된다면 여기까지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다시 뭐라 그러면 이쪽이 하나, 이쪽이 하나, 이쪽이 하나 있으면 모든 나라가 커버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커버되지가 않죠. 빨간 선들이 지금 연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좀 지도가 약간 약간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여기가 북극이고요. 여기가 북극이고 이쪽에 이 북미 대륙이 알래스카입니다. 알래스카하고 이쪽 아시아 대륙은 생각보다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넘어가는 라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동부해안을 거쳐서 유럽으로 가는 이 라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축은 아시아로 한쪽 축은 유럽으로 넘어가죠. 유럽으로 넘어가면 이건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넘어가면 이건 호주로 넘어갑니다. 자, 하여튼 이런 네트워크가 형성된다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한쪽은 밤이고 한쪽은 낮일 때, 가령 이쪽이 밤일 때 이쪽은 낮이겠죠. 그러면 이쪽에서 남는 것들은 이쪽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에너지 네트워크가 굉장히 필요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전 부통령이고요. 자, 근데 저희 나라가 어딜까요? 저희 나라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만 하여튼 여기 선에 가려서 안 보입니다만 여기 있죠. 여기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게 이 빨간 선으로 된 게 이제 안 되는 건데 이게 북한입니다. 이게 뭐 일본도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저희 대한민국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걸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이제 만약 한다 그러면 이게 한중 이쪽 안 돼 있는 것 한일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전체적인 글로벌 에너지 네트워크의 중요한 축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라인하고 이쪽으로 가는 라인이 한반도에서 만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교차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발상의 전환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IT가 커넥티비티라 그러면 에너지도 커넥티비티라는 것이죠. 그러면 IT하고 에너지도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그러면 에너지를 관리하고 전송하고 팔고 할 때는 IT 기술이 필연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생각은 저희들 생각은 특별히 우리나라의 생각은 에너지를 어떻게 생산할 것이냐, 화력발전소를 얼마나 지을 것인가, 수력발전소를 얼마나 지을 것인가, 원자력 발전소를 또 몇 개나 지어야 하는가, 어디다 지을 것이냐, 머리 두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또 에너지 소비 문제가 있죠. 에너지 소비 얼만큼 줄일 것인가, 몇 시간 에어컨 이런
사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정작 더 중요한 것은 분배입니다. 커넥티비티하고 이것이 안 돼 있으면 사실은 이걸 해봤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2008년부터 2030년까지 그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이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걸 볼 때 정말 제대로 뭔가 좀 해보려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었죠.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어떻게 됐냐면 뭐 아시겠지만 5년마다 한 번씩 다시 이 계획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2014년이니까 5년째니까 지금 바꿔야 될 시점인데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에 미쳐가지고 이건 뭐 논의도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인데요. 하여튼 이런 식의 일들이 되는데 거기서 한번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 에너지 이 기본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이라고 하여 여러 가지 이제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수요 측면, 공급 측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과학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문제를 볼 때 먼저 이상한 것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가지고 좀 이상하다. 뭔가 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과 어떤 아이디어하고 맞지 않는 것을 볼 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계획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있으면 이제 이걸 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커넥티비티의 것이 빠져있죠.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정부의 그 수준을 바로 나타내는 이 구조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정부 실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유가인 것 같습니다. 유가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이 뭐 다 알다시피 뭐 이렇게 계속 뭐 변동이 있지만 하여튼 여기 가장 민감한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영국에서는 뭐 이렇게 프로젝션 하고 있고 어떤 때는 이렇게 프로젝션 하고 있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2000년대에는 이렇게 프로젝션 했다가 2005년에는 이렇게 프로젝션 했다가 2009년에는 시나리오가 1, 2, 3%로 돼가지고 지금 그 중에서 4의 시나리오에 해당한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결국은 유가는 결국은 프로젝션이 일어나고 이와 같은 굉장히 여러 가지 변동 상황이 많습니다. 이 변동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은 뭐 불가에서 나온 얘기지만은 만변에 만변으로 대처하는 게 있고 만변에 불변으로 대처하는 게 있습니다. 모든 만 가지 변화에 대해서 변하지 않은 것을 하나 추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만변에 만변으로 막 난리를 치면 저는 그 만변에 만변으로 저희들이 대처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어쩌면 변하지 않는 무언가를 찾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2008년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런 4대 전력하고 10대 이하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저소비 저탄소 사회에 대한 탈화석 에너지와 그린 에너지 사례를 선정을 위한 에너지 자력 에너지 복지 이런 걸 준비를 했었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여기 TOE라는 게 턴오버 오일 이퀴블런트 그러니까 석유로 환산했을 때 그 양인데 241백만이니까 이제 2억이죠. 2억에서 3억 정도로 이렇게 올리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화석연료를 줄이고 원자력은 올리고 신재생은 요밖에 안 됐었는데 한 10%를 올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뭐 그래서 청정하고 지급할 수 있는 에너지 비중 확대, 화석 에너지 비축, 축소가 이게 가장 중요한 그 키 볼이고, 그래서 이런 비전을 형성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현재 2014년 우리나라의 비전입니다. 에너지와 관련해서 에너지를 덜 쓰면서 결실한 성장을 하고, 에너지를 쓰더라도 환경을 지수하고, 에너지 사회의 성장을 이런 걸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글쎄요, 이게 얼마나 와닿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뭐 절감과 지속적인 성장과 연금고리도 없는 것 같고
행정적인 제도 개선으로 뭐 이렇게 실용성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정부 민간 섹터별 액션 플랜은 있나요?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에너지 분배와 커넥티비티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잘하는 사람을 봐야죠. 잘하는 사람을 봐야겠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민주당의 싱크탱크는 Center for American Progress입니다. CAP라고 하죠. 그 오바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지 헤리티지 대단은 공화당 쪽이고, CAP는 이제 민주당 쪽의 싱크탱크인데, 싱크탱크 이 CAP에서 2012년 30일 날 여기서 국가 안보를 위해서 재정을 다시 리밸런싱을 해야겠다, 요소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냈는데, 이제 결국 뭐냐면 군사비하고 그 민간 것을 트레이드오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군사비는 줄여서 그에 해당하는 것들을 민간 쪽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첫 번째 아젠다를 보면 갑자기 이제 스마트 그리드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해당되는 것이 뉴클리어 워헤드라는 것이죠. 근데 핵탄두를 스마트 그리드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 아젠다 넘버 1입니다. 민주당의 싱크탱크의 센터 포 아메리카 프로그레스에서 첫 번째 문제였고, 오바마의 2008년 대선 전략을 다시 보면 2014년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오리지널 버전을 잠깐 보시면, 여기 보시면 결국은 에너지와 관련돼서 성장을 하고 그다음에 잡을 크리에이션 한다는 것이 되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빌딩을 하고 매스 트랜짓, 그러니까 교통 쪽이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스마트 그리드입니다. 스마트 그리드는 이런 풍력, 태양열 이런 거, 바이오 퓨얼, 그거보다 앞서는 순위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혹시 여기서 스마트 그리드라는 걸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못 들어보셨을 분이 아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거에 대해서 아젠다 탑은커녕 아젠다 100개를 해도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시사점은 다른 것 같습니다. CAP하고 오바마 쪽 행정부를 보면, 미국을 보면 미래 에너지 산업으로부터 일자리 창출하고 미국 경제의 정상화를 지향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와 같은 플랜을 이루는 퍼스트 테크니컬 프로라든지, 그러니까 저희 과학한 입장에서는 이것을 이루는 과학기술적인 근거시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미국에서는 스마트 그리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도 마찬가지죠. 아까 보여드렸죠. 뉴클리어 워헤드를 스마트 그리드로 바꿔야 된다. 도대체 스마트 그리드에 뭐길래 미국에서 핵탄두를 스마트 그리드로 바꿔야 되겠다고 얘기를 할까요? 스마트 그리드는 상당히 오래된 개념인데, 사실은 미국에서는 2008년에서 나왔었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여기서 이제 송전, 배전,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이런 것들이 있고 마켓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력의 마켓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IT하고 결합돼가지고 투웨이고 인터랙티브하게 IT하고 에너지를 네트워크하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물류처럼 이렇게 에너지도 왔다 갔다 커넥티비티를 창출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로카본, 일렉트릭 트랜스포테이션,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 다 스마트 그리드, 로컬 에너지 네트워크,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라고 혹시 메인이라고 들어보시지만,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이 인포메이션 쪽이라면 로컬 에너지 네트워크라는 것은 또 새로운 개념의 국소적인 네트워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릭 네트라는 개념이 있고, 또 그리드 2030이라서 이거는 이미 2003년 전에 워싱턴 DC에 있는 내셔널 일렉트릭 시스템 비전 미팅이라는 것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사람들이 모였나, 이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IBM도 있고, 유수한 기업도 많고, 그다음에 페더럴 에너지 레귤레이션 커미션도 있고, 하여튼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PSEG도 있고, 여러 가지 버라이즌도 있고,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통신회사, 통신기기회사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스마트 그리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있던 것들을 집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인포메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엮어서 하자는 것인데 결국은 우리가 스마트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마트홈에서는 자가 발전이라는 개념이 중요하죠. 자가 발전, 그다음에 자가 에너지 축전, 거기서 스토리지가 있다는 개념이고 그것들이 이제 통신 네트워크하고 연결돼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개개인이 에너지 네트워크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옛날에는 우리가 인포메이션 할 때 관공서라든지 전화국에만 서로 이제 인터넷이 가능했다고 생각하면 지금은 이제 각 가정마다 다 인터넷이 가능하죠. 여기서 정보를 주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개념을 에너지로 확장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시사점은 신재생 에너지와 기존 에너지 간의 효율적 통합, 분배 정성을 위한 새로운 에너지 네트워크가 떠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기자동차, 스마트홈 등과 관련된 요새 가전제품하고 기관 전력망의 연관 교류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나라가 잘할 수 있는 게 이 부분이죠. 자동차, 스마트홈과 관련된 전기 제품입니다. 정작 중요한 그것을 앞으로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링크가 지금 저희가 그거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에너지 마켓의 필수 인프라스트럭처인데 지금 전국에서 기준을 매주 낮고 있습니다. 에너지 생산, 발굴, 절약, 유지의 원론적 적치입니다. 제가 볼 때는 화석 연료 문제를 화석적 사고 방식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언제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의 논점의 전제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섬나라입니다. 섬나라의 생존 전략은 커넥티비티입니다. 커넥티비티가 안 되고 자체적으로 섬나라에 산다면 그 섬은 어떻게 될까요? 별로 가능성이 없습니다. 커넥티비티가 어떻게든지 만들어져야 됩니다. 선거시대 때 신라가 그 모든 역경을 터서 다항성, 지금의 서울을 쟁취하려고 했던 그 모티베이션이 저희는 실존되어 있습니다. 모티베이션이 실존된 사회는 발전이 없죠. 자, 그래서 타임존, 기후, 계절적 리더블 전력 피크를 원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이런 글로벌 에너지 네트워크에 가질 수 있는 포텐 월드와이드 웹 인포메이션과 연계된 월드와이드 웹 오브 에너지로 새로운 사회 비전 제시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런 비전이 저희 나라에서 생기길 바라고 한중 일로 북한을 포함한 극동에너지 네트워크 구축이 당연히 필요한 시점인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이 그림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IT하고 관련되는 전력 네트워크이고 저희들이 소망은, 제가 개인적인 소망은 화석연료적 사고를 넘어서 커넥티비티, 서스테이너빌리티, 그로스 인프라스트럭처가 정말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잠깐 얘기해보죠.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많은 반대도 불구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커넥티비티를 제시를 했습니다. 왕복 4차선, 2년 5개월, 435만. 이걸 통해서 물류의 커넥티비티가 됐고 그걸 통해서 산업화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 이것을 어느 정부 때 시작했는지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해보면 김영삼 정부 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돈이 굉장히 커졌죠. 단계도 2년에서 이렇게 거의 10년에 가깝게 됐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네트워크를 그냥 간략하게 그린 것인데 이런 것이 통해서 저희가 정보화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이 당시에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늦을 수 없다. 굉장히 심플하죠.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겠다는 그런 모티베이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그래서 2008년도에 뭐 그린 에너지 네트워크라는 걸 얘기했고 에너지에 대해서 점검할 시점입니다. 이걸 알지 않고서 저희 나라는
섬나라에서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섬은 그냥 망하죠. 여러분들 그 이스터 섬에 커다란 석상이 있는 데를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커다란 석상을 만든 그 섬이 결국 망한 것이 그럴까요? 커넥티비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망한 것이죠. 구체적인 실체가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인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수준입니다. 국가 에너지 전략위원 원칙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국가 발전의 또 하나의 도약 단계로 인식이 필요합니다. 문 닫고 에어컨 켤 때는 꼭 문을 닫읍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다른 그보다 훨씬 더 높은 모티베이션, 국가 전체의 모티베이션과 관련된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지점이죠. 그리고 에너지 생산 믹스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발전을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이것에 대해서 합의가 없는 한 에너지에 대해서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다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에너지 믹스라는 게 결국 뭐냐, 원전은 얼마나 하고 신재생은 얼마나 하고 그 다음에 화석연료는 계속 얼마나 하고 그 다음에 발전소는 얼마나 짓고 이것에 대한 합의가 없습니다. 이것에 합의가 있어야지만 그 다음 단계를 나갈 수 있는데 저희 나라는 불행하게도 이것에 대한 합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생산 소비와 더불어 분배 전송한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나라 내부만이 아니라 세계하고 연결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정보 통합망의 새로운 사업 주체도 필요합니다. 캡코가 할까요? 한수원이 할까요? KT가 할까요? 누가 해야 될까요?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사업은 어떻게 될까요? 스마트 그리드는 안다고. 자, 그래서 이제 제 제안을 들어갔습니다. 대국민인식 제고가 필요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보화 관련의 그 경험이 있습니다. 성공 경험을 다시 리피트한다는 걸 해서 꼭 성공을 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리고 저희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되새겨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IT 경험에서 보면 이제 대국민 인식 제고가 필요한데 이것이 왜 필요하냐 그러면 첫 번째 저희들이 버틀랩에 되어 있는 대국민 인식에서 합의가 필요한데 합의가 지금 안 돼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발전소 간다 그러면 당연히 나오는 게 머리 두드리고 막 그러죠. 이것에 대한 그것이 국민 모두가 그 편익을 나누는 사업임을 인식하고 에너지 네트워크 인지도 제고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굉장히 우리나라의 각계의 지도자이신데 이런 개념을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보시면 이제 IT 경험 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중앙일보사, 조선일보사, 동아일보사, 한국사 모든 언론기관에 나타나서 인터넷 인 에듀케이션, 어린이에게 인터넷을 학교 정보화 운동, 컬처 네트 이렇게 쭉 해가지고 언론기관 통해서 중고등학생, 초중고등학생 이렇게 해가지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그 당시에 90년대로 다시 돌아가면 굉장히 많은 국민 운동이 있었습니다. 국민 합의를 위한. 또 하나는 이제 이걸 하면서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쭉 해서 인력 양성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정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이때 비로소 이제 대폭적으로 IT 인력이 됐었고 현장 지향, 해외 교육 확대, 연구 개발 이런 것들이 쭉 됐었었죠.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IT에서는 정보 촉진 기본법이 있었었는데 이걸 근간으로 해서 모든 법령들이 정비가 됐습니다. 이 법령들이 정비되지 않고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함부로는 나갈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미래 에너지 산업 추진 주체가 필요합니다. 도대체 누가 할 것인가? 누가 해야 되겠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국민적 합의가 아니라 시장경제에서, 시장경제 안에서 또 결정이 되어야 되겠죠.
그걸 보시면 이동통신 사업자, 그 다음에 국가기관망 사업자, 그걸 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기업의 변화가 왔었고 그런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국제협력 강화 및 국제공조 개변 기초고, 그 다음에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R&D 투자가 계속 확대됩니다. 지금 현재 뭐 태양열이니 뭐 이런 쪽을 많이 하고 있고, 제가 분야는 아니지만 뭐 바이오 쪽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제한된 리소스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볼 때 도대체 우선순위를 무엇에 두어야 될지 생각할 때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정정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동에너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거대 건설 사업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어떤 뭐 지금 당장 하자는 것이 아니라 땅파자는 것이 아니라 비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섬으로 살고 있는데 당분간 섬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급격하게 통일이 되지 않나요? 섬으로 생고로 생존 전략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도 네트워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갈까요? 경부고속도로, 인터넷 네트워크, 그린 에너지 네트워크인데 이명박 대통령과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 내에 시작이 될지 아니면 이 정부 내에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 정부에 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에 미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갈까요? IT. 우리나라는 IT 강국입니다. 네, 실상은 일본의 5번째 성이죠. 원자력 발전소 때문에 한수원 사건 때문에 막혀돼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은 고생들을 하고 있습니까? 에너지 네트워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자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Where there is no vision, people perish. 저희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비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